당신은 멋진 사람인가요? 혹은 어떤 사람이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당신에게 멋진 사람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한지은입니다. 네,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강민영입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멋진 사람은요. 네. 바로 알렉스 호놀드입니다. It's like always about like excellence and perfection. And I was certainly raised that way, you know, that you need to perform. It's also just like kind of rad because you're doing something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멋진 사람은요, 바로 알렉스 호놀드입니다. 뭐 연출님은 이제 알렉스 호놀드 워낙 잘 알고 계시고 저는 연출님 덕분에 사실 제가 소개했죠, 먼저. 그쵸. 소개를 해가지고 그 영화 다큐멘터리 프리솔로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또 저희 극단의 공식 그 영화라 그래야 되나? 오면은 무조건 일단 그거를 보고 거치고 가야 되는 그런 봐야죠. 영화 중에 하나인데 제가 그거를 이제 3년 전인가 제 극단 왔을 때 처음 이제 보고 저도 이제 벌써 그렇게 됐나요?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벌써. 야. 그래서 다시 보는데 이게 또 여러분 감회가 정말 달라요. 내가 그때 한지은이 봤을 때 그 울림과 지금 내가 또 이렇게 봤을 때의 그게 엄청 어떻게 크더라고요. 달라요? 그때는 사실 이제 그 공감이라 그래야 되나? 내가 이제 이제 앞으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엘 캐피탄이라는 산을 오르기 위한 그런 여정을 담은 영화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여정을 이제 보면서 요게 바로 엘 캐피탄 아닙니까, 요 산이? 그렇죠. 요 산이요? 지금 저희 요 배경이 네. 엘 캐피탄이라는 뒤에요. 요 산입니다. 네. 한지은 우리 배우가 딱 요 뒤에 요거 산 요거 띄워놨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고자 하는 요 목표, 요 산 정상에 요 정상을 올라가야 됩니까 지금? 그렇죠. 올라가야죠. 그때 이제 내 그 다짐과 지금의 다짐이 훨씬 더 커졌기 때문에 또 요게 좀 보는 게 좀 다르더라고. 방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물론 그 이렇게 제가 하는 활동이 연극을 만들고 하는 어떤 예술 활동이지만 저는 예술가이기 이전에 최근에서야 좀 저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좀 정의를 했습니다, 제가. 예. 전 어떻게? 예술가 이전에 탐험가예요. 탐험가. 예. 뜬금없이 너 무슨 뭐 저기 뭐 어몽길 대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처럼 산 올라가고 지금 알렉스 형님처럼 무슨 산 가고 이래? 몇 년 전에 우연히 그때 우리 또 같이 봤죠. 그 홍성택 대장님이 네네네. 음, 그 등반 가시죠. 예, 그분도 산악인이고 산악인이시죠. 탐험가시고 그쵸. 그 베링에 베링에 횡단하는 베링에 그 정복하려고. 그쵸. 예. 그 시기에는 또 세계 최초로 정복하신다고. 근데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래요. 늘상 아는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부분 그렇죠. 내가 뭘 안다고 해도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게 그래서 아니지. 보통 우리가 이제 탐험할 때도 뭐 어디 가서 뭐 인디아나 존스처럼 저기 가서 무슨 뭐 황금 이 조각상 막 가져오고 뭐 어디 원시 부족 가가지고 막 그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뭐 교류도 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탐험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탐험가의 본래 그대로의 뜻은 그 우리가 무언가를 탐하다 할 때 탐 있잖아요. 욕심내다, 탐하다, 원하다. 그다음에 험난함. 그쵸. 그 험난함과 고통과 역경을 탐하는 게 탐험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다큐멘터리에서 그 험난함을 탐하는 게 탐험이다라는 그거를 딱 설명을 듣고 맞아. 굉장히 그 탐험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솔직히 그 영화나 이야기 중에서도 탐험 영화나 이야기가 이런 탐험에 관련된 우리 그 방금도 제가 그 인디아나 존스 얘기 드렸지만 그런 영화가 재미없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부 재밌어. 탐험 이야기는. 재미없는 영화가 없지. 방금 홍성택
그 대장님 베링에 횡단하는 다큐멘터리도 굉장히 재밌게 봤잖아요. 그렇죠. 그 알렉스 호놀드 지금 프리솔로 프리솔로 다큐멘터리 그것도 진짜 탐험하는데 뭐 그 보는 저희는 뭐 당연하고 그 촬영 감독님을 촬영합니다. 그 다큐멘터리에서 네네네 촬영 감독이 못 봐요. 맞아요. 근데 그 못 보는 게 보기 싫어서 아우 지루해 이게 아니라 영화의 미친 짓이라고 해요. 그리고 나 이 미친 짓에 난 두 번 다시 개입하고 싶지 않아.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야말로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못 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이제 극장 가서 무슨 공포 영화나 이런 거 볼 때 뭐 이러잖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 건데 지금 탐험 얘기 하나 좀 돌아왔네요. 네. 그래서 저희 정체성을 제가 연극을 시작하고 근 20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야 찾은 것 같아요. 탐험가다. 나는 탐험가다. 탐험가예요. 탐험가다.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제가 또 몇 년 전에 우연히 우리나라 그 직업군들 중에 그 연봉 그 순위를 본 적 있어요. 네네. 또 얘기를 저희한테 해주셨죠. 네. 연봉 순위 그래서 정말 우리 경악했습니다. 식구들 극단 식구들 자기가 뭔 일 하는데 사실 자기가 어떤 일 하면서 모르고 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정의를 제가 다시 했어요. 나도 탐험가고 나랑 같이 하는 이들도 탐험가다. 왜? 거기 보면은 제가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연극 배우가 돈 많이 못 버는 직업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럼 탐험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엄마 말을 안 듣고 주변 친구들 말을 안 듣고 여기 탐험가 탐험 대장이죠. 탐험 대장이고 내가 탐험 대장을 따라 나도 지금 이 탐험을 하고 있는 거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자 1위가 시인. 저는 맞아, 1위가 시인. 시인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 다음에 뭐 스님 뭐 그 신부님 이런 종교인 분들이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연극 배우가 그 언저리에서 바로 바짝 추격해가지고 탐험하고 있는 직업군 중에 또 하나죠. 그러면 알고 싶은 거예요. 뭐가 알고 싶냐? 왜 탐험하냐? 탐험을 해서 얻고 싶은 그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에 탐험하는 것이죠. 그쵸. 오늘 벌써 방송 시작부터 흥미진진한데 네네네. 예, 무엇을 얻고 싶어가지고 저 탐험가들이 이렇게 험난한 고초를 겪는지 오늘 한번 특집으로다가 특급 게스트로 제가 왔으니까 특별히 급한 일 없어서 왔으니까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즐거운 시간 흥미진진한 시간 한번 보내보고 싶습니다. 벌써 이렇게 흥분했네요 제가. 탐험 얘기 나오면 흥분. 아니 왜냐면은 아직 알렉스 호놀드 얘기 나오지도 하지도 않았는데 어. 이미 지금 탐험 얘기에 아니 아까 방송 시작하실 때 그 고난과 역경을 이렇게 견디고 그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저한테 물음을 주셨을 때 전 지금 제가 말하고도 이 머릿속에서 뭔가 이렇게 폭죽 같은 것들이 터져요. 진짜 이거 내가 저 MRI 한번 찍어보고 싶은데 막 더 하고 싶어. 더 탐험하고 싶어. 저희 엄마 속 타들어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다들 뭐 알렉스 호놀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주변에서는 다 환장할 노릇이죠. 그쵸. 네. 뭐 아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예. 멋진 사람. 일단 알렉스 호놀드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저희 또 멋사소에서 좀 그 지금까지 최초로 외국인이거든요. 또 네, 원래 그렇죠. 다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외국인이기도 하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은 이제 1985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 세크라멘토에서 태어났습니다. 알렉스 호놀드는. 그래서 그가 누구냐? 프리솔로라는 장르가 있어요. 이제 프리솔로로 등반가죠, 기본은. 등반가죠. 프리솔로라는 방식으로 이제 등반을 하시는 정말 뭐 위대하죠. 위대하고 세계적인 그런 등반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프리솔로가 뭔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모르시는 설명해 분들도 주시죠. 계실 수 있으니까. 전 몰랐거든요. 전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영화 제목 보고 프리솔로? 그래서 뭐 자유를 갈망하는 어떤 그 솔로인 사람의 이야기. 정말 네. 이래서 지식을 알아야 돼. 프리솔로. 프리솔. 그러니까 그게 프리솔로가 뭐냐? 독신주의자. 좀 옛날 말로는. 나 진짜 약간 그런 건가 했어 어, 맨 처음에. 영화 제목만 보면 요새 그럴 수 있잖아. 우리 뭐 이렇게 한국에서도 예능 프로 저는 뭐 물론 잘 보진 않긴 하는데 뭐 솔로 지옥 뭐 이런 뭐, 것들 맞아요. 약간 그런 건 줄 보러 알았어. 완전히 솔로 어. 지옥 프리솔로 아 경쟁 프로인가? 자, 여러분들 프리솔로 그런 거 아니에요. 프리솔로가 뭐냐? 프리솔로는 저희가 등반을 할 때에는 밧줄 같은 거 아니면 이렇게 보호 장비 같은 거, 안전장비를 안전장비를 항상 하잖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예. 그쵸. 근데 프리솔로라는 장르는 그런 거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맨몸으로 등반을 하는 야. 그런 장르를 얘기를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이게 정말 이게 진짜 진짜 말로 전문- 설명을 해도 그렇지. 전문가가 아니면 응.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등반가들 중에서도 이제 프로 등반가들 중에서도 진짜 1% 미만의 사람들만 시도하는 그런 스포츠 장르라고 해요. 예. 왜냐면 너무 위험하니까. 그냥 실패라는 것이 그냥 거기서 한번 실수를 하면은 그 실패하면은 그냥 그 대가가 이제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또 위험하기도 하고 좀 그렇기 때문에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이제 그런 또 장르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그 멋진 사람 알렉스 호놀드가 그런 장르의 등반을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전 들더라고요. 처음에 아니 솔직히 좀 그냥 내가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그냥 아무런 장비 없이 지금 우리 뒤에 있는 이 백용의 산을 맨몸으로 오른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이런 걸 왜 하시지? 그렇죠. 이거를 왜 할까? 이런 생각이 처음에 딱 뭐 드는 거예요. 이따가 뭐 우리 이야기 와중에 뭐 저도 음. 그렇고 우리 한지은 배우도 설명을 우리 시청자분들께 해드릴 테지만 이 산이 인간이 맨몸으로 정복된 적이 없는 산입니다. 네, 예. 정복된 적이 없는 네. 그런 산이에요. 이 알렉스 호놀드라는 등반가가 이 최초로 이 산을 정복하는 거를 영화로 찍은 거예요. 프리솔로라는 영화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알렉스 호놀드가 근데 가장 궁금한 건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 시청자 분들께서는 더욱 그러실 텐데 그걸 왜 해? 그쵸. 아니, 목숨과 바꿀만 해? 그쵸. 이게 아주 핵심인 것 같아요 오늘 방송에. 예. 일단은 근데 맨 처음에 알렉스 호놀드가 처음부터 프리솔로를 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등반 자체를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됐나? 네. 일단 그거를 저희가 먼저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 guess I was quite a shy child. A bit of a dark soul, I think. Maybe melancholic is the word. I remember really liking to play with my Legos and playing computer games, and then obviously once I started rock climbing, I was going to the climbing gym all the time. But I didn't really have a whole lot of hobbies or interests. There was definitely a time when I started climbing outside more, and I was starting to road trip and go to campgrounds, but I was too afraid to talk to strangers. So I was doing a lot of soloing, or just a lot of climbing by myself, just because I didn't know anybody and I didn't want to talk to anybody. 네, 지금 저희가 음성 하나를 듣고 왔는데 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떻게 등반을 시작을 하게 됐나. 그래서 방금 이 소리를 들어서 음성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알렉스 호놀드가 생각보다 좀 이렇게 비교적 내성적이고 혼자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 피셜이.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또 특히나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딴소리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그 가끔 이제 배우들 나오셔서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자기 굉장히 내성적이었는데 그쵸. 그 성격 바꾸려고 엄마가 무슨 연기학원 한번 제가 가봐라. 오늘 딱 그 얘기 하려는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까? 너무 또 충격적인 그 사실을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유, 말씀해 주세요.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성격은 못 바꿔요. 성격 못 바꿔. 성격은 유전자에서 결정이 돼요. 그렇죠. 네. 이게 과학적으로 성격은 바꿀 수 없다는 것이. 근데 대부분 왜 그러고 막 그럴 수 있잖아. 무려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죠. 그렇죠. 예. 음. 수십 년 동안 추정 연구를 일란성 쌍둥이 추정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격을 바꿀 수 없다는 그게 이제 나왔는데 알렉스 호놀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천적으로 기본이 좀 이렇게 내성적인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하는 거 등반. 그것도 혼자서- 그렇지만은 한국 사회에서는 또 특히나
이런 내성적이고 이런 성 별로 안 좋게 봐. 예, 안 좋게 봐요. 네. 근데 내성적이어서 또 이점이 있는 게 있고 또 외향적이어서 이점이 있는 게 있고 그쵸. 그런 거죠. 내성적이도 하고 뭐 이 사람 내성적인데 이분 알렉스 형님 내성적인데 세계적인 등반가 되고 그래서 위대한 등반가 돼서 요 산을 정복했잖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우리 성격은 진짜로 바꾸고 싶다고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바꿀 필요도 없어요. 바꿀 필요도 없기 음. 때문에 정말 알렉스 호놀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잘 찾은 거죠. 나에게 맞는 거, 나 이런 상황을 잘 이렇게 설정을 하고 나에게 내 성격에 맞는 그런 길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격보다 더 중요한 거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스 호놀드가 지금 말씀 좋아하는 굉장히 일은 잘하셨는데 좋아하는 일은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다. 그거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는 거. 알렉스 호놀드가요 그 등반을 5살 때부터 했대요, 여러분. 5살 때부터 그 요즘에 그 또 유행이잖아. 클라이밍이라고 해야 되나? 실내에서 이렇게 하는 그거. 나도 해보고 싶은데. 저도 그거 해보고 싶기는 한데 그 실내에서 이제 암벽 등반하는 요즘 유행하는 그거를 5살 때부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10년 정도 하고 나서 이제 점점 밖에서 등반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알렉스 호놀드가. 그러니까 다른 애들 막 장난감 가지고 놀고, 아까 그 음성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뭐 레고 이런 것도 관심이 별로 없고 자기는 그렇게 딱 자기 성격에 맞는 혼자 하는 거를 이렇게 찾다 보니까 등반의 매력이 완전 빠져버린 거지. 그게 재능이에요. 그게 재능이에요. 내가 재능이 좋아하는 다른 게 아니라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있는 게 재능인 거야. 그치. 예. 그치. 그렇게 해가지고 알렉스 호놀드가 실내 등반하고 그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런 산 좀 타고 하다가 이제 대학생이 됩니다. 네네. 대학생이 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알렉스 호놀드의 인생에서 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 19살 때 아빠가 돌아가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생명보험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약간 길거리 생활 요런 거를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보험금이 나온 게 아니에요? 생명보험금이 나왔는데 막 그렇게 많이 나온 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그 차를 좀 마련을 해요. 그래서 대학도 가거든요. 대학을 가는데 길바닥 생활이라는 게 그거를 이제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본인이 왜? 그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길바닥으로 앉은 게 아니라 그 근데 보험금으로 차를 차를 사가지고 이제 암벽 등반하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 미국에 있는 그게 이런 것도 참 중요한 게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 행복 다 인생을 왜 살아? 행복하고 싶어서 살아. 그 말도 많이 하고. 그렇죠. 참 만족스러운 어떤 이런 그 생활 환경 이런 것도. 근데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내가 그 차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어디 그 5성급 호텔보다 더 좋은 거야. 본인은 굉장히 그때 그 시절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진짜로 그 시기에 그 등반을 해가지고 완전히 몰두하는 그 훈련하는 그 시간 그게 완전히 사실 집도 없고 친구도 안 만나고 인간관계도 안 하고 그렇게 등반만 하는 그런 시기에서 그렇게 막 몰입을 하고 자기가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것도 진짜로 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요. 저도 그게 멋있는 거지 그게. 자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를 표현할 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개성이 있어. 그 사람만의 특색이 있어. 그게 멋진 사람이에요. 여름에 다들 휴가 가는데 나도 휴가 가? 누구 해외여행 가는데 해외여행 가?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남들 그렇게 나만의 그게 있는 거야. 호캉스가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넷플릭스 보고 그것도 쉬는 거지만 그렇죠. 그럴 때 있죠. 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이 험한 산을 올라가면서 편하게 호텔에서 넷플릭스 보는 거 이상의 즐거움과 편안함 그런 거를 본인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어떤 그 즐거움의 가치가 있는 그 의미가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이 멋있는 거죠. 그 자체만으로. 그 좀 공감하지 않으세요? 완전 공감되죠. 그러니까 탐험하고 계신 거잖아요. 왜냐면은 그거는
나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니 물론 우리 오늘 알렉스 호널드 형님 얘기도 우리 하는 거지만 저는 아니 탐험가 옆에 모시고 왜 뭐 들어봐야잖아요. 왜 계속 탐험을 하세요? 근데 알렉스 호널드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 엄마가 사실 아들이 이렇게 거의 죽음을 걸고서 목숨을 걸고서 이런 일을 아니요. 그걸 하잖아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 아들 인생에서 자기 아들 인생에서 이게 전부인 것 같은데 나는 그거 뺏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어머니도 있는데 훌륭하신 분이네요. 뭐 저희 엄마도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진 배우 어머님도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십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응원을 많이 해주시죠. 처음에는 걱정도 많이 하고 똑같은 것 같아. 그 과정이 진짜로 걱정도 많이 그렇죠. 하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제일 못 버는 직업 그거를 거기에 들어가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누가 억지로 하라는 것도 아니야. 그렇죠. 남들은 야 어디 회사 연봉 얼마 준대? 아이 조금 좀 안 가. 나는 거기는 뭐 복지 어때? 아 복지 별로야 안 가. 연극 배우 복지 무슨 왜냐면 누가 이게 시킨 게 아니니까. 왜 자발적으로 이렇게 근데 사실 아직 제 가족 중에서는 야 늦지 않았어. 너 빨리 이거 접고 다른 일 해. 그래도 하는- 가족 중에서 좀 정상적이신 분이 한 분. 예, 예.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게 아니면은 약간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진짜 나만의 그 엘 캐피탄을 오르고 싶다. 그쵸. 그런 어떤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뒤에 요 엘 캐피탄이 지금 보입니다. 멘툴님도 그러시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제 그 자신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 인식을 계속해요. 역시 제정신이 아니야. 난 미쳤어. 그거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아 나는 제정신인데 저 사람 좀 이상하고 좀 세상은 이상한 사람들만 많은 것 같아.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이상한 사람입니다. 네. 미치지 않고서야 그 탐험을 할 수는 없어요. 미쳐야 탐험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정복하지 않은 그 벽을 올라가는 거는 맨몸으로 정말 제정신이 아니죠. 그쵸? 그거를 그 프리솔로라는 영화를 찍는 제작진조차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데. 예. 왜냐면 그 올라요 여기를 이제 그 프리솔로 방식으로 이렇게 막 산을 오르는데 그 친구들이거든요 다 동료들 같이 이제 등반을 했었던 사람도 있고 친구들 이제 친구분들이 이제 같이 이렇게 촬영을 도와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연출님이 저 산을 타고 있는 거를 내가 그걸 보는 거지. 맨몸으로 타고 있는 거. 그쵸. 근데 이게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정복해보지 못한 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공할 확률보다 실패할 확률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예요. 왜? 성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탐험가가 내가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목숨을 건 탐험을 그 도전을 하는 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멋진 사람. 네,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이제 알렉스 호널드가 그렇게 그런 시기 차를 타고 다니면서 원래 그렇죠. 대학교도 네. 갔었는데 자퇴를 하고서 자퇴도 이제 학교 생활도 이제 잘 안 맞고 알렉스 호널드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성격이고 내가 뭘 해야 되면 아니, 학교를 그러니까 뭐 굳이 학교를 다니 그거 알려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려고 그렇지. 이 공부 저 공부 해보는 게 학교예요. 그렇죠. 응. 뭐 그러니까 근데 저도 어쨌든 연기를 하고 싶었지만 저도 이제 뭐 대학교를 가면서 이제 다른 과로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사실 그런 것도 이제 포기한다 그래야 되나? 내가 이렇게 학교 열심히 해서 들어갔는데 그런 것도 이렇게 자퇴하고서 그러기가 좀 또 굉장히 또 우리 한진 명문대학교. 이 얘기 빼. 하지 마. 왜요? 아유, 하지 마. 왜요? 띠띠띠. 아니 그거는 내가 뭐 명문대. 아예 명문대라는 그건 네. 아니고 하여튼. 아니
이건 사실 왜곡하는 거죠. 본인이 그렇게 아니, 대한민국에서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면은 뭐. 아, 그쵸. 어. 명문대입니다. 어. 아, 우리 학교 명문대지. 아, 이름 있는 학교죠. 그쵸. 내가 명문생이 아니어서 그렇지. 아, 저희 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였어요. 내가 거기에서 이제 나는 이제 다른 꿈이 있었으니까 학교 생활을 이제 아니 학교 생활 잘하셔서 졸업도 했잖아요. 그쵸. 근데 집중을 졸업하면 잘한 거야. 아, 졸업하면 잘한 겁니까? 자격이 아니 네. 자격이 돼야 해주는 거지. 그쵸. 자격이 안 되면 또. 근데 안 저도 해주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막 나도 막 연기하겠다 해가지고 막 네. 자퇴도 저 한 번 하고요. 그러니까 왜 또 막 험난한 산을 올라가려고 해요. 주변에서는 알렉스 호널두가 등반할 때 막 조마조마하듯이 약간 그런 거지. 한지은 배우가 저 연극하겠습니다. 이건 그러니까 우리 무슨 소리야. 엄마가 가족들이 미쳤다. 너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니지 네가. 야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하지만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방송 진행되면서 말씀드릴 테지만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도대체 뭘 얻으려고.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진짜 특급으로 방송 잘 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렉스 호놀드가 그런 시기를 거쳐가지고 엄청 그 등반에 대한 그 프리솔로에 대한 관심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알렉스 호놀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리고 내가 맨몸으로 산 오르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등반 형식 자체가 초보자들은 할 수가 없는 엄두를 낼 수가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느 정도 왜 우리 그 성공 경험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연출이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다니면서 산도 다니고 어느 정도 그런 실력이 쌓이고 성공 경험도 쌓이면서 점점 더 큰 꿈을 꾸게 되고 더 큰 모험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알렉스 호놀드한테. 이제 그러면서 하기 시작한 생각이 방금 말씀하셨던 이 엘 캐피탄이 단 한 번도 정복이 된 적이 없는 산이었거든요. 근데 알렉스 호놀드가 내가 해야지. 내가 이 산을 아무도 정복하지 못한 산을 내가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다. 내가 이 산을 한번 올라서 프리솔로로 성공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위대한 모험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게 뭐 스포 아닌 스포인데 네네.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알렉스 호놀드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성공하는 거지. 그쵸? 이거는 실패했으면은 그러니까 성공 실패가 자기 목숨이랑 달렸어. 그쵸. 네. 떨어지면은 진짜 나는 이거 말할 때도 약간 조금 그렇죠. 진짜 조심스러울 정도로 떨어지면은 다시가 없는 거거든. 그쵸. 이거는. 그니까 내가 그 산을 오르기 전에는 탐험가의 입장이고 도전자의 입장이지만 그렇지. 이제는 뭐로 바뀌었습니까? 이젠 뭐로 바뀌었냐? 이제는 위대한 자가 됐어요.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 탐험을 하고 도전을 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지점으로 이전에는 가보지 못한 이전에 그 어떤 사람도 가보지 못한 지점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 위대한 자가 되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대한 자? 뭔가 이렇게 대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위대하다 해가지고 위대한 자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유를 이뤘기 때문에 위대한 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자유예요. 우리 이러잖아요. 자유롭고 싶어. 자유가 뭡니까? 자유가 뭐예요? 또 철학적인 또 하나 들어가 줘요? 네, 연출이 자유가 뭡니까? 자유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가능성을 열어주는 네. 거. 저 산을 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이런 위대한 등반가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게 꼭 등반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불가능했다고 하는 어떤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니까 정복이 된 적이 없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위대한 사람이 탐험을 해서 도전을 해서 그걸 정복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가능성이 열려요. 아니 가능성이 열린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미 가능해졌죠 그 일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 후발주자인 또 다른 탐험가들, 또 다른 모험가들, 또 다른 그 미친 사람들이 그렇죠.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가능성을 품고 그러니까 저는 그 희망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 희망을 품고 또 도전을 해서 위대한 자가 되고 도전을 해서 그 확장해낸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게 위대한 자유는 그냥 내가 쉬는 날 집에서 포카칩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거나 집에서 가만히 아무 일도 안 하고 근데 넷플릭스가 어떻게 그러니까 좀 이게 OTT의 그- 상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된 넷플릭스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훌륭하지. 기업이에요. 그럼요. 그 넷플릭스 창업자분도 모험하고 탐험해서 그쵸. 넷플릭스라는 우리 얼마나 넷플릭스를 통해서 자유를 많이 누려요. 그럼. 자유 시간에 보잖아요. 그게 이제 딱 했기 때문에 그 다른 그런 플랫폼들도 이제 그 다른 이게 가능성의 길이 열린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자유롭다는 게 그냥 집에서 이렇게 편안히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가능성. 아 인간이 이런 것도 가능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인간을 확장시키는 그렇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위대하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알렉스 호놀드가 그 생각을 한 거야. 내가 자유를 한번 얻어봐야겠다. 내가 나는 가능성을 한번 열어봐야겠다. 나는 저 산에 올라가지 못하는 나는 저 산을 올라간 이후에 나보다 덜 자유로워. 그렇죠. 저 산을 올라간 이후에 나는 저 산을 올라가지 못한 지금의 나보다 더 자유로운 사람이야. 네네네. 그래서 난 등반가로서 더 자유롭고 싶어. 그러면 그냥 집에서 편안히 누워 있는 게 아니라 그 산을 정복해야 진정한 자유로운 등반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한지은 배우도 지금의 연기력에 지금의 작품을 하는 나는 자유로운 배우야. 나 여가 시간에 어디 뭐 그러지도 않지만 어디 백화점 가서 명품 쇼핑해. 그게 자유야. 아이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백화점 명품 쇼핑을 해요. 이제 뭐 그 사치하라는 게 아니라 또 나만의 명품이 전 또 있습니다. 막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갖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명품이지 뭐. 예. 뭐 그것도 가지시고 뭐 비싸다는 것도 가지시면 좋은데 어쨌든 뭐 그냥 본인이 한 일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증명받고 내가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했기 때문에 전 돈 많이 버는 거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또 좋죠. 왜 그러냐면 돈 또 많이 예술 하시는 분들 이러면 야 뭐 예술 돈 때문에 하냐 이러는데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 기업가가 됐든 아니면 예술가가 됐든 뭐가 됐든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그 내가 기여한 만큼 알아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연히 그야말로 돈도 많이 벌게 돼요. 따라오죠. 돈은 진짜 따라오게 되죠. 예, 예. 뭐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뜻이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거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만큼 사회에 많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아유, 우리나라에서 밑에서 세 번째라니까. 그 돈. 나는 근데 진짜 그래서 이 도전, 이 배우로서의 도전, 그 다음에 이 배우로서 탐험의 여정이 진짜 너무 멋있어. 왜? 저도 멋있어요. 왜? 그런. 왜냐? 항상 우리가 그 영화를 봐도 이 조마조마한 이 내용의 영화는 불가능의 도전, 미션 임파서블. 얼마나 그 진짜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미션. 그거에 도전하는 왜 거지. 톰 크루즈라는 이 세계적인 스타가 지금도 뭐 계속 시리즈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5탄까지 나왔나요? 왜 계속 6탄까지 나왔나요? 뭐 그거는 이제 뭐 우리 차차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세계적으로 톰 크루즈 하면서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그 영화 제목을 모르는 분들이 없으세요? 사람은 저도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지만 내가 하긴 싫어. 그 불가능한 도전을. 근데 다른 사람이 그 불가능한 도전을 하는 거를 보거나 혹은 그거를 통해서 그 불가능한 도전을 통해서 얻은 결과물은 나도 누리고 싶어. 좀 이기적인 생각인데 인류 역사는 그 불가능에 도전을 해가지고 인간을 더 자유롭게 만든 사람들에 의한 역사가 인류 역사예요. 네, 좀 놀라운 거 제가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저희
제가 소개해드린 그동안 멋진 사람 네. 소개해드린 분들 다 그런 분들이에요. 다 탐험가들이에요. 다 송창식 선생님, 김장하 선생님, 네. 정영선 선생님, 전에 이제 한강 작가까지 해가지고 네. 다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탐험을 해가지고 나만의 엘 캐피탄의 그 정상에 오르신 분들인 거죠. 그분들. 저희가 이 방송을 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이유도 그런 이유일 거예요. 그치. 나만의 요 정상에 올라가고 싶다.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우리 한지훈 배우께서 아주 그 멋진 분들을 많이 소개해 주잖아요. 그거를 발판 삼아서 나만의 정상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은 진짜로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참여를 하고 왜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 이 영상을 보는 거거든요. 왜냐?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멋진 사람이 된다는 것 자체가 탐험이고 모험이에요. 쉽지가 않아요. 멋진 사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알렉스 호놀드가 네. 그 엘 캐피탄에 이제 도전하기 전에 네.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거를 한번 들어보도록. 얼마나 이 마음에서 5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was always in the back of my mind as the obvious crown jewel of solos. It's the most striking wall in the world. Each year for the next 7 years, I'd think, this is the year that I'm going to solo El Cap. And then I would drive in Yosemite, look up at the wall, and think, no freaking way. It's too big and too scary. But eventually I came to accept that I wanted to test myself against El Cap. The thing that makes El Cap so intimidating is the sheer scale of the wall. Most climbers take 3 to 5 days to ascend the 3,000 feet of vertical granite. The idea of setting out up a wall of that size with nothing but shoes and a chalk bag seemed impossible. 네, 정말 항상 그 마음 한켠에 그 꿈이 있었다. 그걸 이제 엘 캐피탄을 이렇게 보면서 다짐했던 것들. 이제 그렇게 해서 알렉스 호놀드가 한 10년을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네. 잠깐 얘기를 해보자면은 이게 이 엘 캐피탄이요 화강암이에요. 그러니까 수직이에요, 이거를 수직. 근데 보이죠? 이거 그냥 절벽이야. 이 수직 화강암을 이 면을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이 면을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걸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타고 위로 올라간 여기서 거야. 이렇게 걸어서 올라간 게 아니라 기어서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그 틈새들이 있어. 거기에 막 손을 넣어. 그쵸. 손을 넣어가지고 정말 작은 그 돌에다가 발가락을 올리고 손을 올려서 난 그게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진짜 정성이죠, 정성.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이 있으니까 내가 되고 싶은 그 모습의 정성을 보여.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경악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방금도 우리 한지은 배우가 소개해 주신 대로 3,000m의 이 돌산이잖아요. 거기를 이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이 얼마나 애정 깊게 그 산을 다루느냐. 아 3,000m가 아니고 3,000피트. 3,000피트. 3,000피트니까 914m 정도 된대요. 914m. 914m. 이 914m짜리의 돌덩이를 어떻게 애정어리게 다루냐. 칫솔로 그 산을 닦아요. 정말 일반 사람들이 보기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닦아가지고 하나의 그 실수도 있으면 안 되니까 그 그거를 어떤 미리미리 티끌 하나라도 제거를 하는 하는 거죠. 그 자기가 그리고 그 정말 내가 이 산을 오르기 위한 어떤 하나의 힌트라도 내가 이걸 닦아가지고 발견할 수는 없을까?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황당한 일일 수도 있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그 정도로 정성을 쏟는 사람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한다는 게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냐면 눈을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 저 암벽 등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이 프리솔로라는 영화 보기 전에 알렉스 호놀드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했어요. 저도 그랬죠. 근데 이분이 그 벽을 하나하나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연습 과정에서 그야말로 지금 황당하다고 할 만한 그 돌산을 칫솔로 닦고 있을 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저도 그 알렉스 호놀드의 마음이 돼서 집중하게 돼요. 이게 멋진 사람이 갖는 엄청난 설득력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에 우리는
정성을 쏟아야 돼요. 멋진 사람. 그 정성을 이제 어떻게 쏟냐 알렉스 네, 호놀드가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막 기어 올라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악바리로 올라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고 이게 루트가 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연습을 했습니까? 이 산에 오르려고. 이제 10년을 아마 넘게 이제 꿈꾼 거는 그럴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게 이거를 준비를 하는데 이게 보니까 연습 기간이 대략 10년. 네네네. 이 산 하나 오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보니까요. 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루트 그 알렉스 호놀드가 엘 캐피탄을 오르기 위해서 그 갔었던 루트 이름이 이제 프리라이더라는 루트예요. 이제 그거를 알렉스 호놀드가 개척을 한 거는 아니고 네네. 1998년에 독일 출신의 그 형제 등반가가 있었대요. 그걸 이제 토마스 후버랑 알렉스 후버라는 이제 두 사람에 의해서 후보 형제. 후보 형제라고 하죠. 후보 형제가 이 루트 프리라이더 루트를 개척을 했으나 개척을 하고 이제 그분들은 장비를 가지고서 그 루트로 올라갔죠. 그런데 프리솔로로는 이분들도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개척한 사람들도 프리솔로로는 도전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못한다. 그래서 그 막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타미 콜드웰이라고 해가지고 알렉스 호놀드의 어렸을 때 우상과 같은 그런 등반가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을 그분도 전설적인 등반가인가요? 전설적인 등반가예요. 그래서 그 이렇게 연습하고 할 때 같이 거기 올라가지고 막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는 20년을 엘 캐피탄을 올랐었대요. 네네. 그냥 그 장비 가지고. 네. 근데 나는 절대 로프 없이는 안 올라갈 거다. 왜냐면 그거는 그 실수가 전설적인 등반가조차도 조차도 실수가 용납이 안 된다. 예를 들어 내가 진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올림픽에서 저 실수했어. 감점 마이너스 뭐 0.1점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냥 죽어요. 그래서 그 이제 그 사람도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여기에 정상이 오르는 거를 그 올림픽 금메달이라고 쳤을 때 만약에 올림픽 금메달을 못 따면 죽는 거다. 그쵸. 둘 중에 하나야. 둘 중에 하나야. 따느냐? 예선 탈락이야. 금메달이야. 둘 그렇죠.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이제 프리솔로잉이 진짜 어떤 건지 자기는 알기 때문에 자기는 못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게 어려운. 그래서 35피치로 되어 있어요. 이 프리라이더 루트가. 35피치라는 건 뭐냐면은 한 번 그 줄 있잖아요. 그 줄 하나의 길이가 1피치래요. 그래서 35피치로 쉽게 말하면 이 긴 구간을 35개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근데 그게 또 신기한 게 그 피치마다 특징이 다 달라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저기에는 어떻게 이거를 다 그 연구를 해가지고 이 구간에서는 내가 어떤 동작과 어떤 움직임으로 이제 행동을 해야 되고 요런 거를 완전 그냥 분석을 그냥 다 하는 거지. 그래서 그냥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 암벽 등반한다 해서 뭐 저 사람 손하고 힘이 세고 그게 근육이 세고 아니라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막 자기가 그걸 막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그 암벽에 그 암벽 모양 그 모양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각도는 어느 정도 움직여야 되고 그걸 막 달달달달 외우면서 그거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더라고요. 우리 한진 배우 배우시니까 그 부분 한번 또 얘기해 주세요. 우리 보통 보면 연기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대본 안 외우고 그냥 자연스럽게 알아서 해봐. 일상 뭐 친구들이랑 뭐 이렇게 술 먹으면서 하듯이 이제 저를 이제 돼요?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비유를 해보자면은, 잠깐 요 연기 팁 좀 한번 우리 또 시청자분들 중에 또 배우를 꿈꾸는 우리 또 시청자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현직 배우가 또 한번 살짝 한번 이제 마치 알렉스 호놀드가 그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이 산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거를 암기를 하고 외우고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처럼 배우한테는 그 대상이 바로 대본이죠. 내가 연기를 대본이고 연기의 어떤 기술적인 방식들 그런 것들이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예를 들면은 대본을 제대로 암기를 못하고 대본을 제대로 이해를 못했는데 내가 이 연기를 잘한다? 그냥 이 산을 내가 타겠다? 그래서 그건 불가능에 가깝죠. 그러니까 거의 그냥 그건 진짜 위대함에 도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무모한 거죠. 그거는. 훈련이 충분히 된 전문가가 도전할 때 위대함에 도전하는 거지. 그렇죠.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는데 그거는 자살행위예요. 그럼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연기할 때도 충분히 연기 훈련 기간이 충분하고 또 연습 내용도 좋은 사람이 연기를 잘할 수 있는 거지. 특히나 이
연극이라는 장르도 그 연기에도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드라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영화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극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연기에서 연극은 프리솔로예요. 두 번이 없어요. 영화는 엔진하면 다시 찍는데 연극은 그래서 그렇네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거를 우려하냐면 훈련이 충분히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이제 연극을 하고 그러면은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물론 뭐 연극 무대에서 실수한다고 떨어져서 죽진 않지만 그러니까 예. 그 무대에 다시 못 써요. 거의 그 정도로 이제 그럴 수 있죠. 네. 왜냐면은 그게 너무 두려워지니까. 네. 그쵸. 충분히 그래서 훈련을 해야 되고. 근데 나 가끔 이러잖아. 아 저는 무대 체질이라서 연습실에서 이렇게 해도 막상 가면 잘해요.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에 제가 내년이면 연극 20년 공부해요. 그런 사람 본 적 한 명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훈련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 철저하게 진짜로 극도로 진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요. 본인이 이제 너무 연습을 많이 해서 아무렇지 않게 근데 실제로 그 알렉스 호놀드가 이거 프리솔로 도전한 날에 아침에 이제 했을 때 마음이 내가 너무 편안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를 오르는데 편안할 정도로 내가 보는 사람은 미쳐요. 본 사람은 미치지만 나는 편안할 정도로 훈련을 한 그런 그 정도로 이제 어떻게 무대에서 그래 보신 경험 있습니까? 너무 아직- 편안하다. 아직 없어. 한참 멀었죠. 저도 지금 그때 훈련을 알려주세요. 죽기 전에 저도 그 경지에 저도 진짜 오르는 것이 제 꿈이고. 연출 오늘 그렇습니다. 공연했는데 아, 나 너무 편안합디다. 편합니다 그냥. 나 너무 편했어요 연출이. 나 진짜 그렇게 되고 그러면 싶지. 이제 제가 딱 생각하겠죠. 우리 안재현 배우가 위대한 배우가 됐구나. 저도 그 반열을 꿈꾸면서 한번 열심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알렉스 호놀드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운동, 신체 훈련 있잖아요. 뭐 그거는 기본이고요. 자신의 모든 일상이 다 거기에 맞춰져 예. 있어요. 그 등반 오르는 거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지금 여기 차 보이시죠? 샤워를 하는 이 차 안에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요리하고 그러니까 모든 삶의 초점이 내가 이 훈련하는 데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왜냐면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해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아깝잖아. 맞아요. 예. 진짜 그래가지고 이렇게 운동하고 그리고 여기 그 행오버라고 해가지고 제 사진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행오버라고 해서 손가락 훈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럭에다가 그걸 또 이렇게 설치를 했어. 계속 막 그거 하고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계적인 등반가 알렉스 호놀드는 손가락 하나로 자신의 체중을 다 버틸 수 있습니다. 지탱을 해요. 그만큼 손하고 힘이 세요. 매일매일 훈련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그 35개의 구간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구간이 굉장한 유연성, 그 가라데킥이라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이렇게 굉장히 다리를 완전 그냥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하는 그 유연성을 요구하는 동작이 있는데 그거 하나 하려고 매일같이 스트레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삶의 모든 초점이 그 훈련이 신체적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먹는 거 뭐 그런 건 당연한 거고 다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런 삶을 또 살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또 멘탈적인 훈련을 엄청 합니다. 그래서 또 영화에서 재밌는 게 그런 게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두렵잖아, 사람이라면은. 그렇죠. 내가 여기를 아무런 안전장비 없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그건데 본능인데 알렉스 호놀드는 굉장히 그걸 이제 좀 일반인들에 비해 어느 정도 안정적이고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찍어보자 한 거야 이 뇌를 MRI 찍어보자 해서 찍어봤는데 결과가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그게 어떤 방식이었냐면은 인간이라면 당연하게 위협을 느낄 만한 어떤 뭐 칼 흉기 휘두르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배가 침몰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버튼을 누르게 하는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하는데 일반인들에 비해 그 편도체가 뭡니까? 이제 감정이나 이런 그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흥분하죠. 위협을 감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뇌에서. 그게 미동이 없는 거야. 미동이 없어가지고 일반인들은 당연히 그게 이제 어떤 활성화가 사람들은 돼야 되는데. 봐봐요, 그거 재능이잖아요. 저도 이렇게 편도체 활성화 안 되게 태어났으면은 저 알렉스 호놀드처럼 세계적인 등반가 됐죠. 저도 그 이렇게 탐험하고 위험에 뛰어들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저는 편도체를 활성화되게 태어난 보통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전문가 소견으로 어떻게 나왔냐?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알록스 뇌 호날두가.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훈련을 우리 뇌는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뇌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쪽으로 계속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변화하게 되어 있죠. 네. 우리 한진 그러니까- 배우는 배우로 태어났나요? 아니죠. 배우로 태어난 게 나도 배우로 태어나지 않았고 알렉스 호놀드도 등반가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뇌를 타고나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엄청난 멘탈 훈련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멘탈 훈련은 명상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이제 안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 명상 훈련 매일 하고 그리고 일부러 굳이 내가 위험에 처한 상황, 내가 여기에 매달려 있었는데 여기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걸 이제 이미지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이미지 트레이닝 실제로 올림픽 나가는 국가대표 선수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입니다. 훈련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또 인간은 현실이랑 가상을 또 구분하지 못하잖아요. 구분하지 못해요. 우리 뇌는 그렇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그러면 해도 또 어떤 분들 아니요 가상이랑 현실 구분하는데요. 저는 게임 하면은 그 게임에서 아무리 현실처럼 구현해 놔도 그거 딱 가짜 같고 이거 현실인 거 아는데요. 그건 왜 그러냐? 아직 인간의 기술이 그 가상을 현실처럼 완벽히 재현해낼 만큼의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 지금 인류의 기술이 그 가상을 현실처럼 완벽하게 구현해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그게 가상인지 현실인지 몰라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몰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컴퓨터 그래픽 아닐 확률이 99.99999 높은 게 아니야. 거의 그 사람은 오히려 이게 현실 확률이 없다고 봐요. 여기 우리는 몰라. 그 정도로 몰라요.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매일매일 멘탈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알렉스 호놀두가 두려움을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로 그래서 여러분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자기 자신을 믿어야 돼. 예? 그쵸? 그렇죠. 예. 알렉스 호놀두 자기 자신 믿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그 업적을 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편도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활성화되지만 그런 어떤 위험 요소라든지 두려움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른 식으로 이제 훈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면은 인간은 두려움까지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그런 절벽 같은 거지만 알렉스 호놀두는 이거를 정복 진짜 뭐를 나한테 어떻게 시켜도 난 못해. 정말 이거를 세밀하게 나눠가지고 다 분석하고 암기하고 신체적인 거, 멘탈적인 거 모든 거를 다 여기에 이제 하나로 수렴하도록 내 삶의 초점을 모든 걸 맞춰가지고 결국에는 해냅니다, 여러분들.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스 호놀두가 여기를 이제 정복했을 당시에 그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복하고 나서요. 네. 좋습니다. On June 3rd, 2017, I woke up early, ate my usual breakfast of muesli and fruit, and made it to the base of the wall before sunrise. I felt confident as I looked up the wall, and felt even better as I started climbing. I scouted every option, including hundreds of feet of wall to either side, and I knew exactly what to do and how to do it. I had no doubts, I just climbed right through. Even the difficult and strenuous sections passed by with ease. I was perfectly executing my routine. With 600 feet to go, I felt like the mountain was offering me a victory lap. I climbed with a smooth precision and enjoyed the sounds of the birds swooping around the cliff. It all felt like a celebration. And then I reached the summit after 3 hours and 56 minutes of glorious climbing. It was the climb that I wanted, and it felt like mastery. Thank you. 2017년 6월 3일 3시간 56분 만에 이거를 3시간 56분 만에 이제 만등을 하고 인간이 이런 산도 등반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순간이 축제처럼 느껴졌다고. 저 그거 너무 보고 싶어요. 저도요. 네. 진짜, 그러려고 지금 이 탐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지금 저희도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알렉스 호놀두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은 평소랑 똑같이 이렇게 아침에 뭐 과일 먹고 뭐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사실 그만큼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게 너무 딱 느껴지니까 근데 내가 막 이거를 내가 여기 올라야지 내가 위대한 배우가 돼야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남이 시켜서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딱 알았다잖아요. 자기가 어느 정도 이제 그 딱 자신감이 내가 지금 여기 이거 할 수 있겠다. 딱 그 느낌이 왔대잖아. 그래서 근데 난 그게 사실 지금 약간 없거든. 근데 그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어떤 말이요? 그 한진 배우 처음 저 만나가지고 이제 극단에서 활동하기 전에 네가 활동하기 안- 전이 아니라 이제 활동 막 시작했을 때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그때 뭐 연기를 뭐 이게 잘하게 되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되고 맞아요, 어떤 단계가 그 말했는데 제가 뭐 저도 아직 뭐 더 해야지만은 제 그 경험담에 의해서 해준 말이 뭐냐. 그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뭐 지금보다 그때가 더 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고 그럴 때니까. 근데 마냥 잘하고 싶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잘한다고 생각할 때도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근데 제가 뭐랬어요 그때?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경지 그 수준에 오면은 내 자신이 안다. 그쵸. 그 누가 본인이 알지. 알게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 그래서 나는 됐는데 남이 별로네. 그래도 어떻게 돼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럼 뭐 그렇게 하세요. 왜? 내가 설정한 그 지점을 알고 있거든. 그렇죠. 네. 그것이 꼭 지금 보면은 뭐 이런 등반가 분들은 아예 산을 올라갔으니까 이제 그게 이제 시각적으로도 알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어떤 예술 분야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경지를 본인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스 호널두도 등반을 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이 등반이 나에게 승리를 안겨다 줄 것을 난 이미 알고 있었다. 이렇게 딱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을 만큼 그런 훈련을 또 해야죠. 저도. 그 노력과 그리고, 위대해지려면 위대해질 만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노력 없이 위대함은 없는 거고. 멋진 사람. 정말 네 어떠셨나요, 연출님? 오늘 알렉스 호널두 제가 이렇게 소개를 좀 해봐 드렸는데 항상 이런 탐험가들의 도전 그리고 또 어떤 위대한 결과 그를 통한 자유 이런 걸 볼 때면 전율이죠. 그리고 감동이고 감동입니다. 다 설득이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 다음번에 또 아주 멋진 사람을 제가 또 오늘 소개한 우리 알렉스 호널드 이상의 감동을 선사하는 네. 그런 멋진 분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아니 근데 이 세상에 멋진 사람 진짜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한 명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 한 명 네. 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다음에 제가 또 정말 알렉스 호널드만큼이나 멋진 사람을 제가 소개해드리기를 기약을 하면서 오늘 알렉스 호널드와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를 네. 제가 한번 낭송을 아, 한번 근데 해봐드리면서 매번 이렇게 시를 이렇게 우리 한진 배우가 읽어주시고 하는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 좋은 것 같아. 시는 굉장히 시는 뭡니까, 연출님? 시요? 네. 제가 그래서 또 시 하나 써도 되나요? 써주세요. 시는 네. 사탕이다. 오, 왜요? 입안에 넣고 구슬려야 돼요. 음, 네. 계속 음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안에 있는 거예요. 내 입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시를 외워야 돼요. 네. 맞아요. 일회용 아닙니다. 시. 시는 우리 일회용품 있잖아요. 그렇듯이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시는 영구적인 거예요. 시인은 위대한 거예요. 저희도 위대한 분들이. 아까도 이제 시인 얘기 잠깐 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멋진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멋진 시들을 또 소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은 더 그게 의미가 확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억에도 오래 남고. 기억에도 또 오래 남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알렉스 호널두와 굉장히 어울리는 시를 낭송을 해드리면서 네 이번 멋진 사람을 소개합니다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동적인 시를. 예. 좋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봬요. 안녕.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절벽 끝으로 오라. 크리스토퍼 로그.
절벽 끝으로 오라.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절벽 끝으로 오라. 할 수 없어요. 떨어질 거예요. 절벽 끝으로 오라. 그래서 나는 갔고 그는 나를 절벽 아래로 내렸다. 나는 날아올랐다.